윤 전 대통령이 막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청년 지지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또 보이던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걸어 나와 가장 앞에 있던 대학 점퍼를 입은 그 청년 지지자들을 일일이 껴안았습니다. 또 눈물도 보였고요. 이를 본 지지자들끼리 나도 안아달라며 서로 밀치면서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선 일부러 청년 지지자들을 일렬에 도열시킨 것 같은 사전 기획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이 나오기 전 한 유튜버가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20대 중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빨리 오셔가지고 주민등록증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까지 차를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 금요일 퇴근 시간쯤에 장시간 주변 도심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2030 청년들 모이라고 또 유튜버가 하는 얘기까지 포착이 됐었군요. 네, 이은진 기자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가 있었잖아요. 오늘 하루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어땠습니까?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다소 모이긴 했지만 파면 선고 전과 비교하면 그 세가 다소 적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정막 속에서 간간히 탄핵 무효 구호만 들렸고 1인 시위자들이 든 태극기만 나부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서초동까지 배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인간띠는 한남동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집회가 이어지면서 관저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관저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후련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퇴거 소식을 가장 반긴 건 관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은 들죠. 다들 좋아하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소리 듣지니까 업무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이곳 관저 앞은 12.3 내란 사태 이후 130일 만에 비로소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모습으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일주일 만에서야 관저를 떠났는데 그러면서 보여준 모습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주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차량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러면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네. 이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또 청년들과 저렇게 포옹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올 때도 일부러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보다 또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당당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 경찰을 넘어서서 지지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동선을 따로 짠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인 거라고 합니다. 또 한 직원이 이 방송용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요. 네. 이를 보고 다가가서 지금 저 한마디 모습이죠.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신이 굳건하다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한 명 한 명 악수하는 모습을 또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 이 차량에 내려서 앞서 이 관저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오늘 관저와 자택 앞에선 유독 젊은 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20대에서 40대 청년들만 이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서 오라는 현장 이 안내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그 싱크를 들려드렸는데 들어보니까 50대, 60대, 70대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출석할 때 이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서 경호처가 법원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불리한 모습은 감추고 또 지지층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형사재판 받는 모습은 숨기려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오늘은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서초동 자택에 도착한 뒤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서 김건희 여사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김 여사가 한 지지자와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김 여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 명태균 씨 사건 등이 불거진 이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게 작년 10월. 저렇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군요.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뒤에 따라 나오면서 같이 걸어오면서 이 네. 서 있던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게 작년 10월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 때였었는데요. 네. 김 여사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관저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네. 이 참모들과 또 일부 행정관들 20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서 관저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래카드를 들고 오거나 눈물을 흘린 직원도 있었다라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또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끝까지 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과 또 분열된 국민에 대한 이 반성은 없었습니다. 네. 나아가 헌재 선고에 대한 이 사실상의 불복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장면과 또 메시지들로 여러 비판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희연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